휴식 시간까지 포함해서 5분 있으면 휴식 시간도 끝나는데요. 굉장히 열띤 그 관심과 질문과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짧게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그 기차를 타고 MEPC 저녁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 11시가 넘도록 그 IMO 회의를 우리 정태환 박사님하고 같이 하다가 요 세미나 때문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밤에 그 모여서 대표단이 같이 영국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그 내용들을 가장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정책 방향,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 for responding to the recent IMO greenhouse gas regulation,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선박에 승선을 했던 그 엔지니어 출신인데요. 이제 좀 갈아타서 그 경제, 인문, 사회 이쪽 연구, 정책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알아야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 정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은 멋있게 잘 만들어 놨는데 현장에 적용이 안 돼요. 왜?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안전사고나 아니면 제가 연구하는 보고서를 아마 찾아보시면 현장 내용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아마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실가스 문제는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가 다 아는 것처럼 한쪽에는 그 디지털리제이션이죠.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거. 또 한쪽에는 디카보나이제이션, 2D라고 합니다. DD인데 한쪽은 디카보나이제이션, 한쪽은 디지털리제이션. 이게 가장 큰 트렌드고, 그게 한쪽은 그린 뉴딜 정책이고 한쪽은 디지털 뉴딜 정책입니다. 그게 합쳐서 한국판 뉴딜, 이렇게 이제 묶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팔러시 메이킹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외 환경 변화를 보면, 대외 환경 변화가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어떻게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바뀔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 대선이 환경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이미 그 앞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그 UNFCCC 기후변화 협약하고 파리 의정서를 다시 재가입하겠다. 그리고 WTO도 재가입하겠다. WHO도 재가입하겠다. 왜? 미국이 분담하는 게 20%, 30% 분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조금 나서서 이 좀 형님 노릇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제적으로 나가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다시 자기 포지셔닝을 다시 찾아서 나갈 거란 얘기죠. IMO 회의를 하는데요. 미국 대표가 지난 차수까지는 그 그린하우스 가스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막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와갖고는 반대하는 발언을 똑같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IMO 회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그 정부의 그런 대통령의 그런 정책, 전 세계적인 그 환경 문제를 그 이끌고자 하는 그 리더십에 맞춘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아마도 대표가 바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IMF에서요, 그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서 이제 10월 달에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2020년 1월 달부터 예상했던 5.8%, 5.4%, 5.2%까지 그 우리 이코노믹 그로스 레이트라고 하는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밑으로 언더로 이렇게 간 그런 올해 한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제 전망을 또 해보면 각각 또 틀리겠지만은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2012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1년 전망이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빨간색인데 뭐 8.2, 또 세계 경제 이쪽 부분에서는 5.2, 뭐 이렇게 조금 이제 V형자
경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shipping 그 컴퍼니, 우리가 해운 회사가 미국 가는데 운임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네, 지금 현재 shipping 컴퍼니가 엄청나게 그 뭐 몇 배나 되는, 과거에 비해서 서너 배 이상 그 운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전에는 너무 낮아서 화주한테 우리한테 짐을 좀 달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화주가 내 짐을 나를 배를 고르고 있습니다.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럴 때 서로 좀 양보해서 그 이 화주하고 또 선주하고 이렇게 상생하는 이 선화주 상생,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이게 이제 온실가스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거론된 게, 반기문 사무총장이, 전임 산입총장이 UN 2030 아젠다에서 나오는 여기에서부터 맥을 같이 합니다. 2030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것을 17개를 만들면서 13번째가 Climate Action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IMO도 똑같이 UN의 그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가지고 와서 IMO 스트래티직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18년도에 만들었는데, 2018년도에 올해의 IMO의 그 모토가 뭐냐고 하면, 이 마크 나와 있죠. 여기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마크 보시면은 Sustainable Shipping이고 Sustainable Planet입니다. 이런 어떤 이념을 가지고 또 비전, 이 스트래테직 전략 방향을 가지고 IMO도 클라이밋 액션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논의를 하고 있다. 가장 우선순위에 논의해야 될 아젠다고 정책이고 이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 IMO 회의가 하나도 안 이뤘고요. 하반기에 지금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디지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마스, 마리타임 오토노머스 서페이스 쉽의 아젠다도 MSC에서 밀렸습니다. 내년도로 수년이 됐거든요. 근데 안 밀리고 회의를 더 만든 게 뭐냐 그러면 그린하우스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 세션에 어프달이 이제 인터세셔널 워킹 그룹의 그린하우스 가스의 체어인데요. 노르웨이 분인데 이분이 주도를 해서 워킹 그룹을 더 했습니다. 인포멀 워킹 그룹 2번, 그다음에 그 포멀 워킹 그룹을 2번을 하고요. MEPC 회의를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제일 프라이어리티 높은 아젠다, GHG 외에는 다른 거는 거의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온실가스는 숙련된 과제다. 이 IMO가 2023년까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이뤄가기 위한 스트래티직 다이렉션의 가장 첫 번째 퍼스트 프라이어리티가 온실가스 감축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 협약을 이행하는 거, 또 이 뉴 테크놀로지나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대응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클라이밋 체인지의 그 논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CCT라고요.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이라고 하는 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대로 1.5도를 2030년도에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표가 초기 전략에, IMO 초기 전략에서 나온 게 2030년도에 이제 4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2050년도에 5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텀이 20년이 있죠. 2050년도에 50%는 의미하는 게 그렇습니다. 현재의 신조선으로 나와 있는 거 빼고 현존선에 대해서 50%를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박별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감축률이거든요. 왜 2030년도에는 40%인데 2050년도에는 50%냐? EEDI나 심프의 EEDI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 선박은 빼고 현존선에 대해서 50%를 감축하겠다,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대로 우리가 가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쇼텀, 미드텀, 롱텀에서 여기에 2023년도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인 IMO 사무총장님이 2023년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직 플랜이 다시 짜여져야 되는 게 2023년도 이후에 다시 짜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6년간의 스트래티직 다이렉션, IMO에서 하고 있는 스트래티직 다이렉션을 포함한 것 중에 포스트 프라이어리티가 온실가스에 대한 거다. EDI, 심프, 그다음에 현존선의 그런 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속도를 줄이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다 맞춰라, 이 얘기거든요.
2030년도에 40%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화석 연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면 저탄소 연료 또는 무탄소 연료, 디카보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2주 전인 2주 정도 되겠네요. 우리 그 영어로 자꾸 나오려 영어로 준비하다 보니까 그 탄소 중립을 우리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잖아요. 2050년도에.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굉장히 큰 겁니다. 100% 리뉴어블 에너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에너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화석 연료는 기존의 연료에서 거의 페이즈 아웃돼서 바이오 연료라든지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트랜지션이 완성되는 게 그 제로 에미션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50년도에 되면 대부분의 화석 연료는 퇴출시키고 에너지가 전환돼서 에너지 정책하고 다 전환이 돼서 2050년도에는 무탄소 에너지 사용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짓는 배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지금 짓는 배는 30년을 써야 되는데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연료를 바꿔야 되겠죠. 그죠? 뭐 암모니아를 쓰든지 우리 차량을 보면 LPG를 쓰고 LPG 차량에 LNG 차량에 휘발유 같이 쓰고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믹스를 하다가 점점 더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IMO 제4차 그린하우스 가스 스터디가 2020년 올해 10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됐고 지금 이제 추인이 될 겁니다. 이번 주에 추인이 될 건데 이제 제가 그 2차, 3차, 4차까지 스티어링 커미티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거를 그 설계하고 요거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나라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은 또 우리 정태환 박사님께서 또 둘이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그 국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실제 2018년도 보면 그 토탈 시핑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억 톤 정도가 이제 이 해운 분야에서 나온다. 토탈 시핑으로 봤을 때 인터내셔널 시핑으로 봤을 때 그 7억 3,900만 톤 정도가 지금 2% 정도 차지한다. 전체 글로벌 퍼센트에 보면.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봤을 때 컨테이너십이 대형 엔진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십의 메인 엔진, 억질러리 엔진, 보일러에서 오일 탱커에 벌크 캐리어에 이런 데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것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시나리오인데요. 2050년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제4차 그린하우스 가스 스터디를 통해서요. 만든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소시오 이게 그리고 그 RCP라는 게 유엔에서 정한 이게 시나리오거든요. 그 리셉터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나리오냐 요거를 내키는데 2.6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상을 하고 보통 우리가 2020년도를 80, 90 정도 되잖아요. 포인트가. 거기에서 2050년도 되면 많게는 우리가 시나리오에 따라서 G, L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그 실제로는 한 50% 이상 막시멈으로는 뭐 60%도 되겠지만 적어도 한 40%, 50%는 늘어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 물동량이나 화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디맨드 이거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에서 그 알레시소 배를 24,000 TU 선박을 만들어내면서 후회했던 것이 이제 스크로버 장치를 단 거죠. 그래서 이제 LNG 레디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LNG가 2050년도에 보면은 41% 정도 차지합니다. 서플라이가. 그러니까 중간에 2030년도, 40년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50년도 됐을 때 이제 그 에너지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전환 단계에서 LNG도 역시 온실가스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서 LNG는 변환하는데 잠시 왔다 가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이런 존재가 될 거고 결국에는 밑에 따라오는 빨간색 아니면은 수소 아까 우리
키노트 스피커가 얘기한 것도 하이드로진 문제, 이거를 얼마만큼 더 이렇게 저가의 경제성 있는 수소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요. 어쨌거나 2038년 되면은, 그리고 또 2036년 방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여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2038년도에 그 해상 운송의 마리타임 에너지의 반 이상이 화석 연료가 아닐 거다, 이렇게 예측을. 2040년도에 에미션 제로를 유럽에서는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디젤 엔진, 내연기관을 안 만드는 걸 2030년도 이후에, 그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연기관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트랜지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완전 사양 사업이죠. 그리고 노란색이 그 로 설파인데요. 그러니까 IMO 2020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쭉 가다 보면 2050년도에는 거의 5%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우리 그 스크러버 장치를 20년 후에는 훨씬 더 구하기가 어려운 기름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고가의 그 HFO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왜? 안 만드니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디카보나이제이션이나 제로 에미션이 결국에는 친환경이고, 이게 결국에는 그 일렉트릭으로 가는 그런 그 암모니아나 메탄올이나 이런 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사용되는 디카보나이제이션의 핵심 그 엘리먼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암모니아를 외국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는 게, 수소에 비해서, 하이드로진에 비해서, 하이드로진은 마이너스 253도에 이 액화가 되지 않습니까? 리퀴파이드가 되는데, 암모니아는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33도면 용기 자체도 그렇고요, 압축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수소가 관건인 거는 이제 그 경제성 문제하고, 이 같은 용기라도 3배 이상 암모니아가 암모니아를 담은 용기가 3배 이상 압축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실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 하면, 이 IMO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환경 규제에 대해서 각 국가에서 각 나라에서 저개발 국가나 그 군소 도서 국가라고 하죠. 스몰 아일랜드 디벨로핑 스테이트라고 하는 군소 국가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하고, 그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IMO 협약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논의되는 관건의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저개발 국가나 군소도서 국가는 영향 평가에 대한 얘기를 주장을 하죠. 왜? 선진국들이 자기 영향 평가를 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가 임팩트 어세스먼트의 이 키 엘리먼트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거, 또 그 문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예를 들면은 트랜스포트 코스트, 카고 밸류나 타입, 트랜스포트 디펜던시, 뭐 이런 것들,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이 소시오 이코노믹 프로그레스 앤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키 엘리먼트로 고려돼서 영향평가가 결과 보고서가 나와줘야 된다.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하는 거나 세이프티 쪽에서요, 환경 중에서 임팩트 어세스먼트 하는 게 미래의 이 연구 분야로서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학위 논문을 쓴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그 정부에서도 내년 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 있고요. 임팩트 어세스먼트, 내셔널 액션 플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하고요, 마지널 어베이트먼트 코스트 커브라고 하는 요 MACC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하고 이코노믹 트레이드 모델이냐 트랜스포트 모델이냐 컴바인해서 트랜스포트 모델,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연구 분야로 GDP하고 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과거에 EOI라고 오퍼레이팅 인덱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에너지 이피션시 이그지스팅 십 인덱스에서 EXI라고 용어를 하고요. 이것도 본격적으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존선도 쉽게 얘기해서 현존선도 거의 뉴십에 버금가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 예, 그런 거를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채택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EXI 자체가 이거를 만족해야 서베이언 서티피케이트 검사도 하고 증서도 발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카본 인텐시티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CII 지수라는 게 새롭게 이제 그 등장을 했습니다. 에너지 이피션시를 위해서. 그래서 이 CII를 구할 때는 이 capacity 화물량하고 얼마만큼 갔느냐, 디스턴스, 그다음에 CO2 배출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이걸 따지게 됩니다. CII에 대해서 아마 이쪽 부분에 그 해운회사나 기자재 업체나 이런 분들은 CII 지수에 대해서 앞으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되는 게 거의 그 논의가 많이 돼서 채택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심프, 십 에너지 이피션시 매니지먼트 플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얼마만큼 선박에서 매니지를 잘할 것인가, 운영을 잘해서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 9가지가 핵심적인 건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뽑아낸 건데요. 이 미래 환경의 부분에 있어서 이 결국에는 이 9가지를 고려한 그 에비던스 베이스 임팩트 어세스먼트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이 객관적인 어떤 통계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걸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사상유과이기 때문에 이 9가지를 고려한 임팩트 어세스먼트에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은 다 나와 있습니다. EEDI, 심프, EEXI, CII, 그 다음에 이제 배출권, 에미션 트레인, 그 유럽에서 우리 그 배출권 거래제 EU ETS가 채택이 됐죠.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마켓 베이스 메커니즘의 IMO에서 정한 8가지 마켓 베이스 메커니즘의 프로포절은 어떻게 그러면 또 논의가 될 거냐. 아마도 2023년도 이후에는 이 마켓 베이스 메커니즘이 많이 논의가 되고 그거에 따른 액션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DSC라고 하는 데이터 컬렉션 시스템. 작년부터 강제화돼서 이 그 해운회사에서 이 연료 소모량을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 제출을 하면 검증을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IMO의 기시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고요. 2023년에 지금 2018년에 초기 전략으로 IMO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최종 전략이 2023년도에 채택이 됩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 금방 제시한 이런 그 툴들을 이용을 해서 대응을 하고 우리나라 정책적인 방향도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목표도 엊그제 가서 그 또 논의를 해서 목표를 또 수정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50%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50년도에는 뭐 몇 퍼센트, 70%, 뭐 75% 이런 것들까지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갖고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마리타임 에너지가를 사용할 수 없다. LNG 트랜지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걸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친환경 선박법으로 R&D도 이렇게 해주고 또 특허도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형태로 아예 그 정부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